어제부터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고요. 이거 말고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궁금해서 지금부터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께는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 충돌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충돌 과정에서는 아니고요. 네. 법사위가 안건정에 대한 상태에서 안건정위원회가 네네.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완전히 불법으로 날치기로 처리가 되었죠. 네네.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가 다시 개회될 때까지 공백 시간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저 넓게 그 봐서 시간에 위원장석이 빈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다리도 아프고 앉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10일 건다 그러던데 10일 걸려면 확실하게 해라. 치사하게 이게 용두삼이 하지 말고 차라리 제명을 시켜라. 저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저희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서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즉시 의결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까? 아닌데 더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강도질을 하고 있는 범행 현장에서 네. 시민이 그 강도질 하지 말라고 막았더니 강도가 도리어 그 시민 징계하겠답니다. 강도질 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가관인데요. 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아직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분들이야말로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전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젖잘싸를 행사하고 젖잘싸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러면서요. 민주당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도하고 국민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제발 좀 제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게 충돌 과정에서 의장석을 앉은 것도 아니고 잠시 이제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았던 거기 때문에 점거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그뿐 아니라 거기 그 위원장이 나보고 거기 법에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발동해가지고 나가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네. 나중에 박원근 위원장이 들어와서 사회를 진행하기에 제가 비켜드렸는데 이거 방귀 낀 무엇이 성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강도질한 사람한테 강도질 하지 마라 그랬더니 도리어 그 말린 사람한테 징계하겠다 그래서 참으로 제정신 아니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무튼 민주당에서 징계 추진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하시라고 하시죠. 기왕에 하면 제명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제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서 앙증맞은 몸이라는 표현을 쓴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또 이것도 징계 가능성을 열어놓던데. 징계 그건 민주당이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알아서 하시는데. 네. 처음에는 손가락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5손가락 참하게 모아서 민주주의를 외면한 도대체 왜 이렇게 민주주의 본질을 외면하냐고 항의했던데 당연한 저항권의 행사 아닌가요? 네. 그 이전에 한번 보시죠. 그게 우리 여성 의원들이 특히 우리 당 소속입니다만 여성 의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설득을 해서 좀 길을 비키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경호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밟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네. 고의로 밟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 과정에서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없이 무작정 갑자기 군대가 밀고 와서 쳐들어가듯이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게 구두발 여러 명이 밟혔어요. 여성 의원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구두발이 여러 명이 밟혔고요. 예. 그중에 한 분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저께 통화해 보니까 온몸이 다 아파서 오늘도 또 무슨 진찰을 또 받는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많은 현역 여성 의원들이 지금 부상해 있고 다쳐 있는데 여러 명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장 사과하고 엎드려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진짜 방귀 낀 무엇이 성낸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진 후보자 청문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
저희들은 지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지금 그 민주당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저께 뭐 청문회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크다른 쟁점이 별로 없었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뭐 여러 가지 그 의문들 중에 위장 전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그것을 사실은 뭐 오래전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뭐 어떤 자신이 불찰이라고 시인을 해서 네. 양해를 구했는데 네.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긴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막 그런 사례들이 왕왕이라 자주 있었죠. 뭐 문재인 정권 내에서 네. 그러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뭐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외에 나머지 뭐 의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충분히 해명이 되었고 그냥 의혹 수준의 것이 실체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뭐 장관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아들의 엔서스그로 근무 그러니까 둘러싼 그러니까 논란 내지 의혹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성격을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지금 후보자가 한결같이 설명하는 것은 엔서스 그룹의 직원이었다는 것이고 예. 또 직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아무 소유자였다거나 경영자였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은 예. 그렇다고 하는 민주당 측 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고요. 네. 실제로 뭐 그분이 그렇게 그 아드님이 뭐 소유했거나 경영했다는 자료가 나타난 것도 없고요. 잠시 실수로 잘못되었던 거를 2018년도인가 이미 벌써 실수로 잘못되었던 서류를 다 고쳤다고 하거든요. 네네. 2018년 11월 달에 서류가 다 정정이 되었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설립자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설립자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그 무슨 경영진도 아니고요. 예. 그냥 회사 그 전산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아들이 직장 어디 근무하는까지 아버지가 다 뭐 책임지고 그 직장이 뭐 하는지 감시해야 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나이 다 먹을 만큼 다 먹어가지고 이제 30이 넘어서 마흔이 다 돼간 아들 직장이 어떤까지 다 아버지가 감시해서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든 간에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그 근무하면서 9억 6,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왔다는데 이건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김앤장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죠. 그 직업자의 선택이 있는 것인데 네. 김앤장은 근무하면 뭐 불법인가요? 네. 이 고문료의 적정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문료의 적정성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뭐 미국의 대통령 예전에 그 전직 대통령 변호사 한 사람은 한 사건 하면서 몇십억씩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봉급만 받는 것인지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또 성과금을 받는 형태였는지 그 다 다른 것인데 돈 액수가 뭐 기간이 좀 되니까 모으면 액수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뭐 많긴 하긴 한데 네네. 뭐 그렇다 그러면 어디 그 은행 그러니까 경영진들 이런 분들 네. 성과급으로 몇십억씩 받고 하는 그것도 다 사실은 몇십억 받으면 몇천만 원만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잘했다고 할 건 아니겠지만 그것 자체를 불법이라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러 장관 후보자 가운데 특히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만찬이 있죠. 외교 이제 귀빈들 상대로 하는. 그다음에 또 그렇죠.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최우선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그러니까 채택이 돼야 되는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기류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의원님?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 간사가 상대방 간사하고 협의하는 것이어서 네네.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간사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민주당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당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 의원님께 다른 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지방선거 공동 선대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성적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사실 이게 뭐 제가 점치는 것이 아니어서 희망을 한번 그런 말씀해 주세요. 희망.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최대 아마 승부처는 결국 경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전체로 보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직도 대선 불복의 심리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고 이게 지금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비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느냐 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이 굉장히 아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에서 이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처리하다가 지민 완박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살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고 어제 저희가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 국회의장 그 중재안에 그 국민의힘도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진단하던데 좀 다르시네요, 진단이. 나중에 보시면 제 진단이 맞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한 열흘 토론 전쯤인가에도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전국적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으시기에 제가 어느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딱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모셔야겠네 그러면 의원님. 제가 나중에 뭐 하나 차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경기지사 선거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기지사 선거는? 뭐 약간 지금 이게 혼전세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희는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은혜 후보의 강점이 더 부각될 것이다. 예. 김동연 후보는 이제 이 최고점에서 찍고 내려가는 하향 추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오랫동안 두 분 다 겪어봤습니다. 김동연 후보하고도 1년 동안 같이 일을 해봤고 예. 김은혜 후보하고도 국회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요. 역시 실력이나 인품면에서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하면 경기지사 선거하고 연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글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는 이게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안철수 그 대표 같으신 분 예. 이런 분들은 좀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예. 그리고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예. 험지 같은 데 곳에서 나가서 출마해서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분당갑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혹시 그러면 당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지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제가 그거는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뭐 어차피 본인의 선택이지 뭐 내가 뭐 이렇게나 저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인천 계양을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오호. 이재명 후보가 예. 지금 인천 계양에 나온다는 거. 예.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은 저기 좀 험지에 나가서 오히려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안전한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취지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아니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떨어진 지 얼마 됐다고 다시 출마한 것도 그렇지만 정의 출마한다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그 민주당에게 불리했던 지역 네. 거기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게 큰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이었고요.